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선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제감사원장 탄핵 소추 기각에 이어서 방금 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고, 조상한 중앙지검 4차장, 최재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기각이 됐습니다. 세 사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인데 이제 업무에 복귀해서 본격적인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전 다른 것보다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는 거,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헌재가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세하게 그 이유를 다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혐의를, 자신의 죄를 수한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거하고 또 그걸 이유로 달아서 그 위에 상급 간부들까지도 그냥 탄핵을 해버리는 이런 꼬라지들, 제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검사들에 대한 뭐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차장검사 탄핵, 반부패 2부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검찰청 뭐 하여튼 할 거 없이 디구마구 그냥 했는데 예상대로 기각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체제감사원장 기각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지금 현재 기각이 된 겁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체제감사원장 보도할 때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다시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라고, 요 내용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명분을 못 내세울 정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현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 탄핵 소추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에 대해 재판장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니란 거죠.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작년 12월 5일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8만입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안 되는 걸 했겠지만 98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 검토한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니 뭐니 국정이 다 헛소리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사람에 대해서 세 번의 변론 준비 기일과 두 번의 정식 변론을 진행한 뒤에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는 겁니다. 여기 다른 것보다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소추권 남용이다. 그럼 소추권 남용죄로 빨리 업무에 복귀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 이름 다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는 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된 조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변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원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8인 체제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된 겁니다. 재판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과 보도자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이것들과 관련해서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각 탄핵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각 사유를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재판관들은 또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 비춰봤을 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들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수사심의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검사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수심이 소집 요청을 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심위를 열지 않은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하여튼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불기소 처분 뒤에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가 밝힌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마나 콘텐츠 협찬 뇌물수 사건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다가 다소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 사유로 집어넣고 전부 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네 사람 무려 98일간이나 업무를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매우 위중한 자리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검사든 판사든 모조리 다 탄핵해버리겠다. 이 꼬라지를 보여준 게 민주당의 29번의 줄탄핵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체제감사원장 제가 보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29번의 줄탄핵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6번, 7번에 대한 이 기각 사유에 대해서 다섯, 여섯, 여덟, 둘, 넷, 다섯, 체제감사원장에 5명, 3명, 지금 8명의 기각 사유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핵을 그냥 남발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권한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그 정당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다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 무고죄 법안을 빨리 발의하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형사법이나 민사재판에서 억울하게 무고 형태로 고소고발을 당해서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가 배상하거나 개인이 배상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탄핵을 남발해서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에게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이런 탄핵 짓거리를 했다는 거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세비에서 받아내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더 실수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상이 되면 그거는 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거지로 했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더 이상 탄핵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엉터리 탄핵으로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이제 그 꼬라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과 같이 이런 기각사유가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국민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 만큼의 이유를 달아서 제대로 판결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결과는 기각과 각하로 결론되리라 믿습니다. 왜? 지금 이분들의 기각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다 예상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